지분 경매가 명도가 더 수월하다는 게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명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명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지 법무사입니다. 고문사님 이제 지분 네. 졸업생들이 꽤 많으신데 매달 스터디 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분위기가 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프라인 하다 보니까 또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모인 게 한 40명 오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경매가 요즘에 좀 치열하다 보니까 지분으로 좀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셔서인지 몰라도 지분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분 부동산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경공매를 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경매, 공매, 뭐 신탁 공매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하고 있고 경공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익 창출하는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부동산 불장이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어떤 얘기 많이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공매도 좋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최초라고 생각해요. 6월 27일 날 정부에서 규제가 있었잖아요. 제목 자체가 가계부채긴 하나 이 정부가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대응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지만은 이제 사업자 대출한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경공매 시장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특히나 또 지분 물건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수 물건이다 네네. 보니까 경매도 지금 불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당연한 거다. 정부 규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정부가 가는 그 규제에 따라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경공매 시장 했을 때 이런 걸 많이 봤고 처음에는 쇼크가 좀 왔었는데 내가 대응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고민하다가 사실은 지분 경매를 시작한 거예요. 왜 지분 경매를 시작하면 일단은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627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나오든 말든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부동산 지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분 경매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규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들쑥날쑥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다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부동산은 본질이 우선이에요. 제가 수업시간마다 매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 규제에 따라서 이게 안 팔려버리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상실할 수 있거든요. 잘 팔릴 수 있다는 물건의 가정 하에 들어간다라면 일반 경공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하나의 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경매 공매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온다. 세 번째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수익률이 좀 높다. 일반 경공매보다. 네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률이 낮다. 최근에 한 1억 원에서 3억 대 보시면 경쟁률이 한 20대 1, 30대 1은 기본이거든요. 일반 경매는. 근데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3대 1, 많아야 5대 1. 이렇게 4-5명만, 2-3명만 물리치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부동산 경공매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명도 효과잖아요. 명도. 명도 때문에 아예 경매를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제가 명도 받은 게 한 2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뢰 받은 게. 그래서 이거 뭐 월화수목 금토에도 없이 365일 명도 되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 물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명도가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가 수월한 이유는 뭘까요? 지분 부동산이라서 명도가 더 수월한 점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2분의 1이라든지 다른 공유자들이 대부분 거기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매도를 하거나 제3자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상할 때도 그분도 이득을 하려면 저희한테 호응을 잘 해주시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굳이 뭐 명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분이 거기 계속 산다 그러면 저희 거를 그냥 매도만 하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명도 비용으로 따로 신경 쓸 게 없다. 그 안에 지분권자 분께서 이제 배째수 없다
있다. 약간 네. 이런 의미겠죠? 맞아요.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사든가. 그게 아니면 결론적인 건 같이 팔아야 되는 건데 같이 팔아야지 수익이 남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예 안 나오고 나한테 월세도 안 내고 지분 절반이 있는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라기보다는 이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월세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면 그걸 통해서 받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가반수 이하라면 힘들지만 가반수 이상일 경우는 일반 경매처럼 건물 인도 명령이라는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지분 경매가 명도가 더 수월하다는 게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명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명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지분 경매는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로만 하면 또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네. 물건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석에서 제가 피디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많이 찾아봐야 사실은 자기한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피디님이 예를 들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투자 물건 한번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1억. 대출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네. 들어가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게 1억이니까 입찰률을 생각해서 한 1억 5천까지 이렇게 감정가 된 거를 보고 지분 물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34건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지분 물건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경공매를 하면 물건 분석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3,000개, 4,00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 보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분 물건을 아파트로 한정하면 딱 3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보면 되기 때문에 150만 원부터 높게는 1억 2,300만 원까지 요 내에서 저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양주 물건 나온다 한번 볼게요. 김땡땡님과 이땡땡님이 2분의 1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중에서 이제 김명님 물건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지분 부동산 경매든 일반 경매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가 아예 안 되지는 않구나. 최근에 5월달에도 한 건의 매매 거래가 있고 매달 한 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감정가가 1억 3,300인데 실 거래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고 저희가 보통 입찰하면 한 80%대에서 입찰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80%의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원시대대로 팔게 되게 되면 또 20% 30%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수익률도 높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방송에 내보내면 당연히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 이제 방송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보통 3명에서 한 5명 정도만 입찰한다. 일반 물건이었다면 한 20-30명이 들어올 건데도 불구하고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없고 낙찰가율도 한 80%대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화 전략 한번 볼까요? 뭐 일단 장기 보유라는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장기 보유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 추후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 가치가 있는 거를 장기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량 아파트 같은 경우들. 근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단타하는 물건이다. 미래 가치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단타 물건이고 수익화 전략으로는 보면 등기부등본을 사실은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등기부등본을 잘 읽으면 이 아파트의 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2012년 2월 29일 날 기존에 있는 소유자를 통해서 지금 현 소유자로 김님한테 2분의 1, 이님한테 2분의 1. 밑에 이제 주소를 보게 되면 남자분과 여성분이 같은 주소예요. 그리고 남자분이고 여성분이고 그리고 생년월일을 봤을 때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론은 이 집에 대한 부분에 부부가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대를 봤을 때 자녀분들이 최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거나 자녀분들이 한 20대 초반이거나 10대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이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가지고 김님한테 파는 협상으로 가면 빠른 시일 안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타공유한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현금이 꽤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또 적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현금 들어가는 것도 적지만 소송이라는 게 이제 좀 힘들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지금의 기회다 보시면 되죠. 청주시에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충북 청주시 보면 일반 물건 보면 저번 주에도 제가 봤는데 20-30명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낙찰가율도 90% 이상은 기본이에요. 이런 물건을 기본으로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80%대에서 차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률을 20에서 30%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수익률도 안정적이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의 기본은 팔릴 수 있는 물건이냐 보니까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6월에만 2건, 5월에만 4건, 매월 최소 3건에서 5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이다. 지분 물건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까처럼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낙찰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갈 만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수익 전략을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출구 전략은 등기부를 좀 이해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11년도에 두 분이서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분 두 분도 부부다. 75년생, 76년생 부부가 요거를 2011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여성분의 지분이 지분 경매로 나와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은보다 사서 상대방한테 타 공유자한테 배우자한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이다. 상대방 공유자가 사줄 법한 물건인지를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인지 그리고 나이대를 보고 가족대인지. 왜냐면 나이대를 보면 가족이라면 두 분만 있으면 이사 가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자녀분이 있으면 이사 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 자녀들이 전학 가는 거 되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친구들을 초중고등학교에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간다면 되게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면 대부분 공유자들이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대출 문제 때문에 대출이 돈이 안 나와서 대출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까지도 저희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은행을 찾아봐줘서 소개시켜 드려갖고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만 해준다라면 거의 90% 이상은 공유자가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워낙 주거용은 특히나 경매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또 네, 특수물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강과 정규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분 경공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매가 입찰 경쟁률도 높고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특수 물건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보면 저도 예전에 10몇 년 전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 법정지사권, 유치권, 대진권, 미등기 이런 특수 물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돼 있다 생각했는데 외부적인 영역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했던 게 이제 지분 물건이에요. 지분 물건은 딱 정해진 루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분 물건으로 안정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넘게 지분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꼭 특수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치스쿨에서 원데이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사님이 네. 또 투자를 먼저 하시다가 법무사가 되신 케이스여가지고 수강생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정규 강의를 신청을 했을 때 어떤 혜택 받아볼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 부동산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루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한 번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게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지분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리고 지분에들만 지분에서도 부동산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주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토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도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해서 하루에 한 종류만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 위에 필요한 뭐 소송이라든지 명도 부분이라든지 부분에서 이제 평생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도 없는데 끝나고 나면 솔직히 6주에서 5주 수업 듣고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분들이 알아서 할까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매달 학원에 모여서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이어가지고 네. 지분 경매를 하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본인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시간상 문제라든지 다른 이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위임해주면 다른 의뢰인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수강생들이 1순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1대1 케어해드리고 같이 법원 따라드리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